안녕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 정론관에 선집 한 몇 달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제부로 법사위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윤석열 인사청문위원을 맡게 되는데요. 어제 딱 하루 좀 늦게까지 일하고 오늘 이 발표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워낙 여기저기 문제가 많아서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딱 하루 일한 분량만 오늘 일단 예고편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기왕에 나타난 이 판결문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이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모 씨는 그동안 수없는 고소 고발 진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이 엄한 처벌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건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나중에 이 판결문도 우리 기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안모 씨의 특경법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건 판결문만 분석을 한 겁니다. 제가 편의상 판결문 그 면수까지 다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드렸는데요. 거기에 이 3쪽, 5쪽에 보면 이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와 피고인이 동업 협력 관계다, 이런 게 이제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장모가 피해자인 거로 기소를 해서 그 사건에서는 안모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장모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이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법원에서는 무슨 최은순이 무슨 피해자냐, 그 피고인은 그 부분은 무죄, 그 장모는 그 안 피고인과 동업 협력 관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윤석열의 장모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서 다른 사람을 기소를 했지만 법원에서 그 최모 씨가 동업 관계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뭐 확실하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죠. 판결문 18쪽, 19쪽에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와 그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게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이 최모 씨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 피해자라고 그 공소장에 돼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이 법원이 이미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뭐 자세하게 보면 이 최모 씨가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이거 빨리 자금을 맞춰야 된다, 자금을 맞추면 넣었다가 바로 빼는 거니까 2, 3일 내에 바로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는 대목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벌써 이 최모 씨가 오히려 범행을 주도하고 그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주범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 또 6쪽 또 20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건 또 한 발 더 나갑니다. 이게 그 문제의 허위 잔고 증명서인데요. 왜 전에 우리 당의 장제원 의원이 한번 언급했었던 바로 그겁니다. 허위 잔고 증명서. 저는 이게 뭔가 했습니다. 그야말로 허위 잔고 증명서예요. 어떤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잔고 증명서. 전혀 잔고가 없는데도 그냥 자기들 멋대로 쓴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린 겁니다. 놀랍게도 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는 검찰 조사에서 그 잔고 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다 허위죠. 검사가 모르니까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은행 대표이사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거를 검사 앞에서 당당하게 허위라는 걸 다 인정하고 그걸 사용해 가지고 돈을 빌렸다는 게 판결문에 다 나오고 본인도 그거를 그냥 인정했다니까요. 이거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 특경법 사기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해봤지만 조사를 하다가 이런 게 나왔는데 당사자까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이건 그냥 밀쳐두고 이런 사람을 피해자로 기소를 한다? 검사 생활 20년 해봤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지금 한 건 설명한 겁니다. 한 건. 두 번째, 의료법 위반 사건이 또 있어요. 뭐 이런 여러 사람들하고 뭐 돈을 투자하니 뭐니 하면서 이 의료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은 의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의료법상.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여러 사람이 의료법 위반으로 또 기소가 되는데 여기서도 이 최모 씨 장모는 또 빠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되고 혼자만 또 빠져요. 뭐 가담 정도가 약해서 이 장모는 본인이 명의를 빌려줘서 이 의료법인의 공동 이사장이 됩니다. 의료법인의 이름이 승은 의료재단. 거기에 한 글자는 이 장모의 이름을 따서 이름까지 지어집니다. 이런 내용이 제가 그냥 하는 내용이 아니고 판결문에 다 나옵니다. 판결문에 피고인들은 이 최모 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사도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이렇게 만들어낸 뒤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그냥 다 나와요. 근데 왜 불기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의료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 뒤로 이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얼마를 지금 받아갔냐?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억 9,400만 원을 받아갑니다. 특경법 사기 공범입니다. 이것도.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또 피해자 정모 씨와의 오랜 기간에 걸친 이런 또 사건이 있는데요.
이 최모 씨와 정모 씨가 두 사람이 공동 약정서라는 거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도장을 찍은 이 장모 최모 씨의 도장 부분을 지웁니다. 약정한 적이 없다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도장 부분을 지워요. 그리고 그 정모 씨를 고소를 해서 교도소를 3번을 갔다 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도장을 누가 지웠겠느냐? 도장 지운 거는 감정서에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 장모 최모 씨를 도와줬던 법무사가 나중에는 양심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진술서를 써서 공증까지 해서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그 당시 법무사의 양심 선언인데, 균분 합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많은 모의와 공작을 하였으며, 약정서 또한 본인이 작성하고도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꾸미고 균분 약정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상피의자들의 음모에 동참했다. 그야말로 양심선언입니다. 법무사가 부탁을 받고 그 음모에 동참했다고 쓴 거예요. 그러면 사문서 변조, 행사, 뭐 사기, 모든 것에 공범으로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양심선언을 해서 그런 진술을 가서 했어요, 검찰에서.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양심선언 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는 이 최모 씨도 다 처벌을 피하고 반대편만 기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3가지 사건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분석한 결과가 뭐냐?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두 번째, 그냥 이 장모만 빼주면 될 걸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거의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돼서 교도소를 3번 가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인사청문위원이 됐지만 도대체 왜 이 장모는 불기소가 됐냐, 자료를 요청해도 아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것만 물어라, 나머지는 다 나하고는 모른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 후보자의 장모가 얼마나 그 잘 나가는 검사를 팔았는지, 또 이 윤석열 후보자가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저는 그다지 관심도 없어요. 그건 뭐냐? 이렇게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운영된 이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독 특정인만 계속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과연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자에게 촉구합니다. 이렇게 수신 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또 이런 의혹을 초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떳떳하다면 이 장모에 대한 이 3건의 수사 당장 재수사하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이 사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앞으로 청문회가 사흘 더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거다. 이 청문회 날이 되면 아마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기는 힘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